아, 일본,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니, 조금 얘기를 바꿔야겠네요. 엄밀히 말하면 이번에 일본이 경제 제재 한국과 비슷한 형태의 제재를 이미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했었죠. 그것도 한 몇 년 전 일인데, 그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제재를 강하게 하면 어쩌냐 뭐 이렇게 했고, 우파분들은 어, 좀 웃겼는데, 우파분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못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죠. 그래서 그게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어차피 안 좋다라는 걸 몇 번이고 말했으니까 의미도 없고, 그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전략은 선거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확실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미국은 언제나 언제나 겉으로 보면은 무역적으로 이제 적자를 누적한 듯한 느낌을 줬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기축 통화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상호 거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나라가 미국하고 거래를 틀면 그것만으로도 이득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더욱더 달러가 활성화되고,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것도 있는데, 그 손해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이제 빨대 꽂고서 이득을 보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방식의 외교와 경제를 유지해 왔었고, 그런 전략을 취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 사회와 역행하는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짰고, 그리고 그 결과 이겼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뭐 경제, 우파분들이 이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맞는데 전적으로 맞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제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외교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된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이제 미국이 세계 최강이 아니다, 혹은 세계 최강이긴 하지만 예전만한 영향력을 가지기는 힘들다, 예전만큼 최강은 아니다. 그 패권이라는 거는 한번 놓아버리면은 그것만으로도 타격이 심한데,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도 바보는 아니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연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의 동맹 세력들이 있죠. 동맹 세력들에다가 대고서 관세를 매기고 공격을 경제적인 이제 공격을 하고 펜스 치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미국한테 좋게 돌아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다른 데서도 말했었죠. 뭐 신뢰니 아니면 뭐 전문화를 통해서 인간의 이득을 극대화시켜 왔느니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코 이길 수 없는 행위인데, 문제는 지금 노선은,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이미 그런 경제적인 단절을 노선으로 어느 정도 쥐고 있어요. 전반적인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전처럼 미국이 이제 퍼주는 경제가 아니라 실리 경제로 돌려버리겠다 이랬는데, 그 실리 경제로 돌리는 순간 다른 나라들도 미국과의 이제 경제적인 경제 노선을 이제 유지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지니까, 그건 그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경제의 그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회전 속도가 떨어지는 만큼 다양한 산업들이 붕괴될 거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도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합류를 한 셈이 돼버렸어요. 웃긴 거는 이제 미국은 자기 나라에선 그러면서도 일본한테는 야 쟤들하고 좀 잘 지내봐라 뭐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하고 있는 꼴이죠. 왜냐면 골치 아프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랑 일본이 싸우지 않고서 함께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한국이랑 일본이 뭐 그렇게 될 나라들입니까? 물론 미국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나라들은 아니지만 미국으로서도 얘네들이 좀 잘 우리 그 미국 한국하고 일본이 잘 안 해주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베 총리가 이제 경제 제재 칼 뽑아 들었잖아요. 제재도 아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래도 일단 한국에 뭐 해주었었던 것들을 이제 걷어들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흐름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뭐 단적으로 막 단기간에 단번에 다 무너집니다 이렇게는 말하기 힘들어요. 제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은 영향이 올 건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미국이 관세를 매겼어요. 관세를 매겼어. 자기 동맹들한테 관세를 세게 매겼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동맹들도 오히려 동맹들이니까 더 가까운 동맹들이니까 더 잘 알아요. 미국에서 어떤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해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카운터를 칠 수 있었고 실제로 쳤죠. 다들 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뭐 한국 회사에도 몇 개 정도는 이제 결국 그 관세 같은 걸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 사람들은 결국 한국 제품을 써요. 왜냐면은 이제 가격 얼마 차이 난다고 해서 그것만 현대사회 사람들이 이제 알 거 다 알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이래 봤잖아요. 그래서 몇만 원 차이 난다. 뭐 예를 들어 가전제품 한 100만 원짜리를 사는데 1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더 비싸졌다고 꾸진 거를 살까요? 아니면 원래 사던 좋은 걸 살까요? 자기들이 다 경험해 봤으면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뭐고 다 경험해 봤으면 이게 가성비가 어느 정도 시점은 돼야지 이제 뛰어넘는다 아니다를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미 전 세계가 열려있는 어느 정도 열려있는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끼리는 어느 정도 시장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관세 좀 먹여가지고 20-30% 비싸진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그거 안 산다고. 되게 당연한 일이에요. 물론 한국 같은 이제 특수 케이스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한국은 이제 자기 국가에 대한 뭐 모욕이나 뭐 이런 거를 절대 참아주는 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런 거예요. 전제가 같은 민주주의 계통에 인권이라는 걸 존중하는 나라라면 어쨌든 갈 수 있지. 우리 어차피 다 영어도 쓸 수 있고 뭐 인종 차이가 뭐 나 엄청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미국은 뭐 흑인도 살고 있는데 뭐 흑인 황인 뭐 다 살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기묘한 상황인 거야.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게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를 볼 때 국가에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 국가가 나한테 좋은가 나쁜가 약간 기업을 고르고 상품을 고르는 식으로 국가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점점 들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국수주의 쪽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인데 무슨 위기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악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3차 세계대전이에요. 예. 솔직히 1차, 2차 세계대전 배경이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세계 배경이. 분위기가. 경제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이제 뭔가 탈출구가 안 보이고, 사람들은 넘쳐나고. 그러니까 이걸 폭발 어딘가에서는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의 스트레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쌓여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약간 종교화되고 여러분 원래 먹고 살기 힘들 때 더 종교가 강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나라가 그런 분위기, 우리 먼저 뭐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 분위기가 영 세계대전 나기 전 분위기랑 상당히 유사하다. 물론 이건 말 그대로 최악이에요. 실제로 날 확률은 엄청나게 낮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근데 솔직히 전쟁이 난 다음이라면 뭐 대처를 하고 뭐 하고 나발리고 그런 게 없는 거고.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흐를까? 전쟁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이게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교 사상 같은 게 제일 셌을 때가 유교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터지고 뭐 선비들이 막 도망가고 막 이러고서 결국은 의병들이 나서서 처리를 하고 왕은 제대로 한 거 없었고 이런 배경 때문에 더욱더 유기적인 사상이나 이런 걸 강제해야 됐고 강압적으로 나서야 됐던 거거든요. 사회를 조절시키기 위해서. 기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도 정신 같은 걸 제일 많이 따졌을 때가 기사도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기사들이 계급이 무너지기 직전. 왜냐면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는데 그걸 어떻게든 늦추기 위해서 결국 필요한 거는 강압적으로 사상을 주입시키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결국 늦추는 수준이지 막을 수는 없죠. 저는 지금 상황이 약간 개인의 자유주의 그리고 자유경제 이것과 국수주의 국수주의의 마지막 혈통들의 대립 전 세계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긴 힘든데 이쯤 부분에서는 확실히 나타났다고 생각되는 거는 난민 사태예요. 유럽 난민 사태부터 네오콘이니 뭐 네오나치니 뭐 이런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반발 심리인 것도 있지만 국가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 국가를 돌린다 이런 거에 대한 반발심은 어느 나라나 갔던 거예요. 조금 오픈마인드였던 유럽조차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고 지금은 여유가 없단 말이지. 그럼 미국도 지금 그 상황인 거고요. 근데 만약 전쟁으로 불거진다면 진짜로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나라에서 전쟁이 터진다 하면 그냥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릴 거예요. 유럽 연합이 터지든 뭐 남중국해가 터지든 아니면 뭐 미국이 터지는 어디든지 간에 터지면 그것만으로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은 배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국가가 뭐 단합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면 거의 우발적인 민간 단체의 분노, 격화된 감정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광신도들끼리의 전투가 돼버려요. 이거는 뭐 손익계산은 이제 위에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정부는 손익계산을 때리면서 어떻게 하면 정권 유지할까를 생각하는 거고, 민중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어디다 풀을까 생각하다가 그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게 결국 전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상은 이제 자기보다 약한 사람 혹은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고. 저는 근데 이기는 기회라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전쟁이 터지지 않고 매끄럽게 부드럽게 이 문제들이 해소가 된다면 정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떤 의미로는 이제 극좌라고 표현할 수 있는 무정부주의자 그런 분들의 계통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눈에 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미 민주주의 EU 같은 건 봐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면 이제
준무정부주의 상태 같은 거죠. 정부가 없는 건 아닌데 그 정부들이 이제 딱딱 나와서 우리나라 너희 나라 너희 나라 우리나라 이렇게까지 가진 않고 서로 소통과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게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 뭐 독일에서 프랑스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 쉽게 일어나잖아요. 거기 그쪽 동네는 한국, 중국, 일본, 뭐 동남아 이쪽은 그게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유럽은 이미 그 단계까지 갔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오히려 자기들 주들만 있어도 이제 나라가 돌아가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다른 이민자 같은 것을 가장 많이 받았던 나라고 애초에 시작부터 이민자였던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기도 하죠. 물론 지금은 좀 우파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건 맞지만 만약 이 위기가 기회로 작용돼서 전 세계가 싸움 없이 서로 문호가 개방이 된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하게 된다면 잘하면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따지고 그 사람의 목숨이나 그 사람의 권리나 이런 것을 서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게 대전제인 그런 나라들 간의 협의 기구 같은 거 혹은 협조 같은 거 커다란 의미의 협조 같은 거죠. 그렇게 협력의 범위가 커지고 넓이가 커질수록 세상이 좀 더 어떤 의미로는 좀 더 넓어지고 개인 기준에서는 세상이 좀 더 넓어질 거고 국가 기준에서는 세상이 좀 더 좁아지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지금 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전쟁 없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극단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서로의 신뢰 그리고 믿음, 평화 이런 것을 위해서 서로 나아가야 된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죠. 하지만 진짜 먼 건 멀었어요. 일본도 지금 극우 세력 날뛰고 있고 한국도 지금 좌우로 막 해가지고 날뛰고 있는 건데 좀 정상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제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상당히 소수. 그런 의미에서 뭐 그래 이런 말하면 이제 너 좌파 빨갱이라고 하겠지만 문골 오소리니 좌파 빨갱이 이러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정도면 그래도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상식인까지는 가죠.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보편 인권,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것들,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국가가 추구해야 될 것들. 실물 경제 정책이 좋다를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요. 다만 그런 기준에서 볼 때 그래도 좀 정상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냐라고 하면은 그나마 정상인 같아요. 그나마.